이번 3부에서는 웹소설과 장르 소설을 조금 비교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웹소설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웹소설로 월천 벌어요 막 이런 영상도 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웹소설로 억대 연봉의 작가가 돼보세요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웹소설이 그냥 소설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과는 사실 좀 많이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고 진짜 많이. 네, 문법 자체가 아예 조금 정해져 있고 뭐 맞습니다. 고구마니 뭐 사이다 네네. 뭐 희전죽 막 이런 말들이 네.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둘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얼마 전에 네이버 시리즈를 통해서 검찰 수사관 수호라는 작품 발표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조금 많이 다르셨을까요? 일단 그 장르 소설하고 웹소설하고 얼마나 다르냐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이제 그냥 웹소설을 접해보지 않은 독자 입장에서는 그냥 비슷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웹소설 안에도 뭐 그런 장르적인 그죠. 스토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감히 제가 정말 이렇게 확실히 말하자면 소설과 영화 시나리오의 서로 그 차이점보다도 장르 소설과 웹소설의 차이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확실히 아예 다른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웹 뒤에 마땅히 붙일 말이 없어서 그냥 소설이라고 붙였지. 완전히 그냥 다른 다른 걸 떠나서 아예 그 뿌리부터도 전혀 닮지 않은 그냥 새로운 장르고 매체고 새로운 어떤 그냥 예술 형태라고 할까? 네. 그 정도로 차이점이 심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왜 한때는 기존에 계속 장르 소설 쓰던 사람들이 뭐 웹소설 뭐야 그거 내가 점령하고 온다. 이렇게 해서 웹소설을 쓰시다가 그냥 참교육 당하고 후퇴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점령하러 간다고 조용히 내려오시고. 그렇죠. 네. 혹은 이제 뭐 그렇게 선언은 안 하셨지만 몰래 필명으로 쓰시다가 폭망하고 다시 그냥 열심히 장르 소설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만큼 그래서 기존의 장르 소설이든지 아니면 그냥 어쨌든 이걸 나누는 게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소설을 쓰시던 분이 웹소설 세계로 진입하셨을 때 안착하기가 쉽지 않다.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이 소설 작법은 초반에 뭔가 떡밥이나 그리고 초반에 어떤 단서 같은 것들을 심어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그 떡밥과 단서들을 회수해 나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미스터리를 해결한다든지 사건을 이렇게 뻥 터트려가지고 끝을 본다든지 이런 식이 이게 전통적인 어떤 장르 소설의 작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웹소설은 웹소설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읽었던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읽는 독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무리 막 그 아주 특이하고 발상이 좋은 그런 떡밥 같은 걸 숨겨놓았다고 해도 웹소설 독자는 그걸 다시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정직한 그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면 그냥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독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검찰 수사관 수호도 사실은 원래 그냥 종이책으로 만약에 쓴다면 아주 많은 그런 미스터리적인 요소들을 넣었을 거예요. 초반부터 이 수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빌런이랑 엮이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넣었을 텐데 그런 거 싹 빼고 수호라는 인물이 아주 선하고 강한 이 인물이 어떻게 악을 물리치고 혹은 잡는지를 거기에 정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갔거든요. 약간 게임이라면 네. 퀘스트를 깨면서 그렇죠. 윗단계로 올라가는 네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고구마하고 사이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네, 도대체 고구마랑 사이다가 뭐야? 그러니까 웹소설 독자들은 이렇게 미션을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걸 좋아해요. 네네. 좋아하는데 그 대신에 주인공이 답답한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서사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네네. 점점 강해지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고. 근데 웹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인물이어야 해요. 아. 그래서 얘가 얼마나 그 힘을 잘 발휘해가지고 얼마나 멋지고 이렇게 좀 시원하게 악당들을 물리치는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고뇌하고 실패를 바탕 삼아 더 성장하고 이런 거는 고구마인 거예요. 아.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네네. 그래서 그냥 고구마 필요가 없어요. 사이다. 아.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아니 사이다 효과가 더 크려면 고구마를 좀 먹이고 사이다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웹소설 초반만 해도 좀 그런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네네네. 근데 요즘 트렌드는 아예 완전히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계속 사이다만. 네. 그래서 검찰 수사관 수호도 이미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수호는 도덕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경력적으로나 이미 완성화된 캐릭터로서 특유의 어떤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로 그렸어요. 네. 원래 이게 실제 사건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실제 이런 인물을 취재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쓴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 인물은 훨씬 더 많이 고생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여기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수호라는 인물은 실제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좀 고생담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많이 배제를 했죠. 아, 네. 그래서 뭔가 스트레이트로 쭉쭉쭉쭉 뻗어가는 맞습니다. 네, 그런 네. 느낌으로 맞아요. 기피를 하신 거네요. 네. 어쨌든 뭐 문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맞습니다. 네. 그거를 계속 익혀 나가고 그게 네. 만약에 나랑 잘 맞으면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웹소설 쪽에서도 계속 네. 집필 활동을 이어가시는 것도 네네. 좋은 선택지 중에 맞습니다. 하나일 것 같은데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내가 이게 예술이랑 기술이 조금 다른 거는 네. 예술은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돈을 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건 사실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아, 물론 돈이 따라와 줘야 되긴 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네. 원하는 글을 쓰면서 이게 어느 정도 사랑도 받고 이제 수익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정말 꿈과 같은 일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맞출 수 있느냐, 네. 그게 나랑 맞느냐, 네. 사실 그게 더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웹소설로 뭔가 인기와 그리고 수입을 동시에 얻으려면 그냥 원래 그냥 작가였던 사람은 되게 많은 걸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제약이 조금 있다면 그렇죠. 회당 네네. 5천자 이상이어야 네. 되고 맞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매일매일 써야 되고 네네. 매일 연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문장이 굉장히 심플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아주 좋은 뭐 성과를 내실 수도 있고 아니 나는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지금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조금 먼저 알고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아 그렇죠. 네, 이런 네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 건데요. 네네. 이거 사실 저가 가장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이긴 해요. 아, 네네. 저는 이제 장르 소설, 순문화 이런 걸 나누는 거를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죠. 저는 왜 그 범죄 소설이라고 하는 거를 네. 굉장히 좋아했던 편이어가지고 네. 뭐 해리보슈 시리즈라든지 야. 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그런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뭐 법정 스릴러, 뭐 범죄, 뭐 이런 소설 이런 거 굉장히 네네. 좋아하고 뭐 일본 미스터리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재밌죠. 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이 시장 자체가 네. 굉장히 넓은 메이저라는 생각은 조금 들지는 않긴 하거든요. 맞아요. 메이저가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요점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이 일을 하시면서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좀 많이 열렸다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확실히 어. 한 4, 5년 전보다는 대우가 훨씬 좋아졌죠. 네. 근데 그런 변화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조금 장르 소설을 사랑하고 집필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이제 음. 사실은 처음 이런 장르, 그러니까 뭐 요즘 줄여서 추미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음. 장르를 접하게 된 게 음. 사실은 외국 작가들 작품으로 접하게 됐죠. 음. 뭐 저기 아가사 크리스티나 네. 네. 뭐 저기 뭐냐 셜록 홈즈 같은 것들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딘 쿤츠 그리고 스티븐 킹 이렇게 외국 작가들 작품으로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어릴 때 도서관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혹은 제목만 보고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거 같아라고 이제 빌려오는 책들이 보면 다 외국 작품이었고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 한국 작가들의 추리 소설은 약간 19금 요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어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부담스러운 그럴 수 있죠. 네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는 좀 그게 한국 추리 소설계의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신문 스포츠 신문 같은데 이제 연재를 많이 하셨고 선배님들이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 자극적인 부분도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일부 다른 이제 추리 소설 쓰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주 깊은 침체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약간 추리 소설 하면 시정극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좀 이제 황금기였다가 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이런. 근데 저도 일부분 동의하기도 해요. 네네. 실제로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렇게 되고 나니까 외국에서 대체할 만한 대체 제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그쵸. 뛰어난 이런 그 양질의 글들도 훨씬 많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역사가 깊으니까 그런 소설들이 역사가 깊으니까 이건 뭐 쌓여 있고 그냥 번역만 하면 들여올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네. 그리고 영미권이나 일본은 소설이라고 하면 일단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기본 공식이 딱 정립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소설은 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순문학이 소설이 아니고 네네. 아까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뭐 범죄물, 뭐 액션물, 뭐 추리, 스릴러, SF, 호러 같은 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소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소설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그러는 거죠. 전 세계에서 순문학이 소설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네. 그런데 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도 그래서 이 주제가 무엇이고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런 걸 찾으라는 국어 수업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이거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거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거에서든 의미를 찾아야 되고 주제를 찾아야 되고 그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훈적인 이야기나 의미나 주제가 이렇게 좀 뚜렷한 이야기가 아니면 약간 천대받는 어떤 시절이 있었고 그때 그런 고정관념들이 계속 쭉 내려와서 그래 재미는 있는데 그거 읽고 뭐가 도움이 돼? 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작품들도 괜찮아졌네라고 말하는 독자들도 되게 많아졌고 네네. 실제로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젊은 작가들도 데뷔를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일단 드라마에서부터 장르물들이 되게 많으니까 맞아요. 이게 심리적인 저항감도 줄어들고 뭔가 그것들을 소비하는 독자층도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장르 소설을 쓰는 저로서는 진짜 사실은 되게 기쁘고 즐겁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한 단계를 더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작년부터 SF가 대세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SF는 호러하고 같이 누가 더 마이너인가 대결하는 쌍두마차였거든요. 내가 더 마이너다. 아니다. 호러가 훨씬 마이너다. SF는 그래도 쓰면 뭔가 똑똑하다는 취급이라도 받지 호러는 쓰면 변태 아닌가 이런 취급을 받는다 이랬었는데 SF가 완전히 그냥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호러 장르만이 마이너 오브 마이너. 네. 근데 이게 네. 격세지감을 조금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호러가 영원히 아. 마이너일 거냐? 그건 아니죠. 아니죠. SF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나? 맞아요. 네, 그건 아니죠. 제가 여전히 글을 쓰는 한 네. 호러의 명맥은 네. 끊길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말 원하는 게 많은 신인 작가들이 호러 장르에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호러 소설 하면 정건우가 아니고 호러 소설 하면 또 누구 뭐 최하나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호러를 써가지고 네. 이 호러 장르가 네. 사람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연관되는 이야기니까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러 장르에 비상을 꿈꾸고 계신 정건우 작가님은 현재 네. 이제 글쓰기 관련해서 강의하고 계세요. 그래서 장르 소설뿐만 아니라 소설을 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렇죠.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계신데 네. 호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쪽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제 제2의 이제 붙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이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고 또 같이 글을 쓰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기회를 맞습니다.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약간 근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과 좀 연관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현재 집필 중이시거나 집필을 해야 되는 작품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많아요, 되게.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건우 작가님의 하우스 호러 작품을 사실 좀 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야, 그거 지금 수정 중이에요. 다 쓰고 마침 언제쯤 여름쯤 나오는데요. 뒤틀린 집이라고 제목. 네, 뒤틀린 집. 네, 하우스 호러. 근데 하우스 호러 하면 네. 사실 외국에서는 그렇죠. 주택이니까 맞아요. 뭐 지하실도 있고 네네. 뭔가 설계할 게 좀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택 시장에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응. 사실 처음에 응. 이 뒤틀린 집이라는 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계획했을 때는 그 한계를 무너뜨리고 써보자 해서 아파트를 할까? 좋아, 빌라를 할까? 막 그렇게 도전 정신으로 막 해서 엄청 이렇게 아이디어를 막 짜봤거든요. 근데 그냥 전원주택으로 바꿨어요. 이게 도저히 장편 소설로는 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해가 되는 게 네. 예전에 아파트는 그래도 복도식 아파트였을 맞아요. 때는 좀 네. 숨겨진 공간들이 좀 있고 그렇죠. 이웃이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집안에서 엘리베이터를 잡고 맞아요. 탈 수 있고 다 네. CCTV가 있고 네. 호러가 등장하기에는 네. 약간 어려운 공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업주택을 네. 배경으로 해서 벌어지는 그래서 이야기. 네, 그나마 이제 층도 2층짜리 집 좋아. 정도는 돼야 되고 단층은 안 돼. 단층은 네, 안 안 돼요. 돼요. 네, 지하실도 있어야 되고. 네, 그죠. 그래서 저기 영미권 사람들이 하우스호러 잘 쓰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그 자연스럽게 이게 여기서 우리 집 너무 복잡하니까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쓰지만 다음에는 진짜 그냥 하우스호러인데 빌라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정말 한번 써볼 의향이 있어요. 네, 이대로 그냥 포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존심 역시 때문에. 도전 정신. 네. 그래서 여름에 네. 출간될 예정인 맞습니다. 뒤틀린 집 정건우 작가님 표 네. 하우스 호러를 조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살룸도운즈 네, 네. 시즌 2도 제가 알기로는 계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쓰고 있죠. 네.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살롱드 홈즈는 뭐라고 할까? 저한테 정말 좀 이렇게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작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단편을 통해서는 여러 장르를 막 쓰긴 했지만 장편 소설로서는 호러라는 타이틀을 안 달고 나온 유일한 작품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추리라고 홍보를 더 많이 하긴 했지만 저는 쓸 때 어쨌든 좀 스릴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썼고 쓰는데 좀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좀 제가 낯선 이야기를 원래 하던 이야기가 아닌 걸 했으니까 네. 그리고 취재도 좀 많이 했고 그랬는데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살롱드 홈즈를 출간하고 난 뒤에 네네. 뭐라고 할까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쁜 한편 와 이게 확실히 좀 장르를 타는 건가? 라는 좀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호러를 막 쓸 때는 그게 사람들이 이 정도 반응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또 분들은 야 너는 호러보다 이쪽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선배 작가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좋은데 어떡하지 좀 약간 좀 이렇게 정체성에 혼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소설을 다 쓰고 나면 이렇게 종이책으로 해서 나와도 네. 다시 안 읽어보거든요. 저는. 네네네네. 네. 근데 살롱드 홈즈는 다시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그 종이책을 가지고. 그랬더니 재밌는 거예요. 내가 이걸 되게 재밌게 잘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주저없이 살롱드 홈즈 2도 쓰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아이디어가 엄청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그러니까 막 3권까지는 쓰겠더라고요. 좋아져. 이게 시리즈물로 네네네. 해서. 네. 그래서 이게 드라마도 제작 중이라고 하고 프랑스에도 판권이 팔려가지고 프랑스어로 이제 불어로 번역돼서 네. 출간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려면 네. 프랑스어로 가려면 살롱드 루팽이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그냥 살롱드만 본 것 같아요. 살롱드. 여러분, 그러면 홈즈의 고장은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영국 판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죠, 보고 계신 그렇죠. 출판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제가 영어 서브타이틀을 달아놓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훌륭한 작품이 있으니까 네. 자 프랑스에 뒤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와서 얼른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정건우 작가님을 만나볼 수 있는 네. 기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정건우 작가님 편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또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공식 멘트죠.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제발. 제발.